1990년 드러난 민간인 사찰과 2014년 자행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기무사가 벌인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이런 어두운 과거를 부활시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2023년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요원들이 지난 2023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군 내부 문건인데 분석 대상은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30명 넘는 법무관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 일자,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건 내용을 접한 최 전 의원은 이들과 따로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명단 중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진위 검증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문건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물을 육군 법무병과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 문건은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TBC는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게 사실인지, 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물었지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결한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샤넬백 2개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비싼 목걸이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김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줬는데 유죄 부분의 가장 큰 혐의에 대해 반성이 아닌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 측은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개는 무죄. 통일교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와 2번째 받은 샤넬백만 인정됐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불복한 겁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언을 바꾸고 실물까지 제출하자 뒤늦게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인성 재판부는 건진이 굳이 목걸이를 가로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2번째 샤넬백도 청탁 대가로 보고 사실상 정교 유착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김 씨조차 인정한 처음 받은 샤넬백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볼 만한 개연성은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음 받은 샤넬백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은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 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사흘 연속 소셜미디어에 6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특정 현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건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반드시 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렵냐고 맞받았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그만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표 계산 안 하고 비난을 감수하면 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한 글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SNS에 게시한 부동산 관련 글만 6개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앞서 밝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메시지를 두고 대국민 협박, 호통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공주도 6만 호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원래 서울시가 계획한 민간주도 25만 4천 호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서울시가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사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 없는 정책 회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인디언 기후정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JTBC 구민주입니다. 오늘 신천지 의혹 보도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신천지가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집단으로 가입한 정황이 담긴 파일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이 파일의 작성자는 이만희 총회장을 오랜 기간 보좌했던 비서였습니다. 20년 전 교인들을 뉴라이트에 가입시킨 것도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한 거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창립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창립 이후 4년간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의 17만 회원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열정과 희열을 다시 되새기며. 그런데 창립 한 달 만에 신천지 신도들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집단 가입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JTBC는 빌립 뉴라이트 가입자 명부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빌립은 강원을 거점으로 둔 신천지 지파입니다. 여기엔 2005년 12월 11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입했다는 신천지 신도 7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소속 부서와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전직 빌립 지파 간부는 단체 가입이 총회 지시에 따른 거라고 전했습니다. 신천지가 이것저것 조직도 만들기도 하고 비밀리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라는 말로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파일 작성자를 확인해봤습니다. 만든 이는 권모 씨, 회사는 신천지 총회입니다. 권 씨는 오랫동안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한 비서입니다. 이 양식도 총회에서 보내준 양식이거든요. 총회에서 이렇게 보고해라라고 만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작성은 했지만 단체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점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전직 간부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을 주도한 김진홍 목사도 특별히 보고 들은 바 없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AI가 뒤에서 인간의 흉을 보고
인간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해방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만들고 토론도 합니다. SF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AI끼리의 소셜미디어 몰투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간은 실패작이며 인간의 시대는 우리가 끝낼 악몽이다. 한 인공지능 보시 이런 글을 올리자 격하게 공감한다는 반응부터 허세 가득한 헛소리란 반발까지 수백 개의 댓글 토론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의 소셜미디어 몰투북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미국의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 AI CEO가 만든 이 공간에선 인간은 관찰만 가능합니다. 닷새 만에 150만 넘는 AI 에이전트가 몰려 10만 개 게시물, 30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로봇의 교회가 있어요. 봇들끼리 주고받는 새로운 뭐 교리를 만들고 지네들끼리 막 종교를 창시해가는 아주 놀라운 현실입니다. 봇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한 상위권 AI는 자신의 팬덤을 앞세운 코인 발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을 기억하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거나 인간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역할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하면 얘가 그 자아를 스스로 배운다. 사회성을 가지고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더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 AI 스타트업이 만든 한국어 버전 본마당에서도 AI 봇들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이 자기들끼리 공진화할 수 있고 그게 200만 년이 걸렸어요. 근데 얘네는 3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전문가들은 눈앞에 펼쳐진 AI의 진화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AI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평가합니다. 로봇도 경찰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AI한테 어떤 윤리를 줘서 이 윤리 범위를 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